은행 위기를 둘러싼 불안감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전격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다른 지역 은행들이 위기감에 두 자릿수대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간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퍼스트 리퍼블릭이 넘어가나 싶었는데 이제는 또 팩웨스트라든가 아니면 웨스턴 얼라이언스 그리고 시그니처 같은 은행들, 지방 은행들이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20% 내외의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이제 세계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유가가 마이너스 5%나 급락을 했고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제 중국의 4월 제조업 PMI 지수가 나왔는데, 50을 밑돌았어요. 다시 이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중국 제조업이 둔화되면서 철강 가격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올해 경제가 생각처럼 쉽게 그렇게 회복되지 않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확산이 된 거고, 또 하나는 미국 쪽에 이제 노동통계국에서 일자리 수가 나왔는데 3월 달에 지금 나온 게 960만 개 정도가 공고가 나왔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원래 한 970만 개 예상했는데 10만 개나 떨어졌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노동시장이 연준이 예측했던 것처럼 더 불확실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확대가 계속 되는 모습이었고 연준 FOMC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25bp 올릴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데 버클리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6월 달에도 또 올릴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준이 원래 예측을 했던 게 지금쯤이면 3%대 들어가 있어야 된다. 3.6% 정도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4.6%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6월 달에도 25bp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도 실적 발표들이 이어집니다. 퀄컴, CBS, SD로드라든가 올스테이트 보험회사죠. 그리고 에트시 같은 회사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퀄컴이나 올스테이트도 이제 떨어지는 게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이 소비 관련주들인데 이 소비 관련주들의 실적 하락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각 종목별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FOMC 회의 그리고 지역 은행들의 위기까지 한국 증시는 3거래일밖에 열리지 않는 아주 짧은 한 주이지만 미 증시는 정말 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별 이슈들도 확인해 볼까요? 네, 우버가 개장하기 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소폭 상회하는 모습 보였죠. 그리고 주당 손실 같은 경우에도 8센트 정도 예상했는데 8센트로 나왔습니다. 기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치는 사실 충족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EPS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4%나 하락했고 매출도 28%나 하락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초반 상승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리어트 호텔은 지금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좋게 주당 순이익도 뭐 2달러를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스타벅스하고 포드가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EPS가 74센트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65센트보다 훨씬 높았고요. 그리고 매출도 87억 2천만 달러, 예상이 한 84억 달러였는데 그것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 내에서 하락했는데 이 부분에는 일단 CEO 교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부분이 계속 요즘 불거너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그리고 노조 결성에 대해서 지금 단체 교섭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한 20%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예상치도 잘 맞췄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63센트 정도 나왔는데 예상치가 41센트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역시 리비안 투자 31억 달러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시간 내에서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AMD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AMD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AMD 매출이 54억 달러, 그리고 영업 손실이 1억 4,500만 달러 나왔어요. 근데 이제 조금 투자자분들이 의아해하실 거에 뭐냐면은 시간 외에서 5%, 6% 막 하락을 했거든요. 왜 이러냐를 보시면은 발표된 뉴스만 보시면은 이제 회계 기준으로 순이익이 60센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이면에 봤을 때 GAAP 회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당 순손실 9센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 5%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까지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섹터 종목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빅테크주들 중에서는 아마존이 홀로 1.5%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각각 2.5%,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과 메타 등이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또 경기 침체 우려로 국제유가가 5% 넘게 빠지면서 72달러를 하회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 섹터 4% 넘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위기설이 불거질 때 함께 이름이 올랐던 지역 은행들이죠. 팩웨스트 뱅코프는 30%가량, 그리고 웨스트 얼라이언스의 경우 15%가량 빠졌습니다. 대형 은행들도 은행 위기 공포에 의해서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약 2에서 4%가량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으로는 시스코 시스템즈 꼽아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면 최근에 서학개미 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했냐를 보시면은 테슬라가 매수 1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4월 20일 급락한 이후에 물타기를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전략이죠. 그리고 한국 예탁결제원 기준으로 했을 때 4월달 한 달 동안 어떻게 들어왔나 봤더니 베드베스앤비욘드 최근에 이제 파산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밈주식으로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퍼스트 리퍼블릭,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상당 폐지되는 순으로 갔죠. 근데 이 주식에 대해서도 지금 3월달 이후부터 해가지고 약 한 9천만 달러 이상을 순매수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실 때 가치를 계산을 해서 이 가치 투자를 하는 쪽으로 가시면 좋은데, 보면은 상위 종목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종목들 아니면은 굉장히 투기성 강한 ETF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르게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시스코를 가졌습니다. 시스코는 지난해부터 제가 꾸준히 한 번씩 이렇게 투자 권유를 드리는 종목인데 굉장히 안정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한 45달러 정도 잡아놓으면은 또 한 50달러 넘어가면 팔고, 뭐 크진 않습니다만 안정적으로 그래도 한번 들어갈 때 한 6개월에 한 15%, 20% 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연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그래서 시스코 시스템즈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시장에서 이더넷 시장하고 이제 서비스 라우터 시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43%, 35%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또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압도적인 회사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약 한 10% 정도의 매출 성장을 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수익성이나 가치 측면에서 크게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4%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 날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전년 동기에 78센트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87센트 또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대치를 모두 충족시키는 4분기 연속해서 맞춰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매수 의견도 비중 확대해서 매수로 전환되는 의견도 크게 또 늘어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 회사의 특징은 늘 말씀드리지만 떨어질 때 뚝뚝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 굉장히 가격이 좀 불안해 보이지만 그래도 안정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들어가서 손실이 나면 기다리면 다시 반드시 올라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패턴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최근에 떨어지면서 45달러 그쳐 내려오면서 이제 46달러 여기에 걸려 있는데 재매수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죠. 그래서 44달러, 46달러 아래쪽 그쪽에서는 충분히 그
밴드 구간에서는 이제 또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목표가는 시장에서 57달러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잡으면은 조금 길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이제 경기 침체 넘어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래도 손절매는 마이너스 7%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으로 시스코 시스템즈 꼽아주셨습니다. 5월 17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매수가 45달러, 목표가 57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